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주말에 아들하고 도서실에 갔다가 도서실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음료수를 사러 들렸어요. 음료수를 사서 나오는데 문 앞에서 웬 남학생이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10불을 건네면서 담배 한 갑만 사다 달라는 거예요.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냥 확. 근데 순간 학생을 쳐다봤는데 좀 무서운 거 있죠. 정말 그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비겁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과 저의 안전을 위해서 담배를 사러 다시 안으로 들어갔죠. 딱 봐도 중학생 정도 돼 보였는데 제가 어른으로서 담배를 사주지 말고 타일렀어야 마땅하지만 요즘 세상 무섭잖아요. 요즘 애들 무서운데 또 저는 동양인이잖아요. 그 또래 아이들 보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 보이거든요. 한국도 그러던데요. 요즘 학생들 건드리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론 그냥 피하는 게 낫다고. 괜히 어른이랍시고 입 바른 소리 하다간 봉변당한다고요.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요즘 애들 버릇없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학생들과 어른들과의 갈등 문제요. 어디 어제 오늘만의 문제였나요? 이미 오래전부터 세대 갈등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스페인에 알타미라 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동굴 안에서 수많은 그림과 함께 글자처럼 보이는 문양들이 나와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문양이 뭘까 연구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뜻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알고 보니 요즘 애들 버릇없다라는 뜻이었답니다. 윗세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언제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오늘날이나 작년에나 1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1만 5천년 전에나 알타미라 동굴에서 발견된 1만 5천년 전의 벽화들과 요즘 애들 버릇없다라는 글귀를 해석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현장에 남아서 마무리를 하던 몇 명의 고고학자들은 또 다른 동굴 갈래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다른 문양들을 또 발견한 거예요. 이전에 쓰여있던 글귀 문양과는 다른 모양이었고 흥분에 들뜬 학자들이 다시 소집된 거죠. 그리곤 또 다른 벽화의 글귀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그 뜻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요 라고 써 있었답니다. 어느 시대나 세대차는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 세대차는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다만 그 차이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겠지요.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라고 지적하는데 빠르게 달려온 역사만큼이나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사회 변천의 세대 간의 문화와 가치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세대 갈등은 존재해 왔고 주로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지적하는 것들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변엔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갈등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청취자분들 SNS 하세요? 미국에선 40대, 50대, 60대 분들도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하시는데 한국은 주로 10대에서 20대 젊은 사용자분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내용의 글을 봤어요. 지하철에서 내 오른쪽 자리가 났다. 왼쪽에 있는 아줌마가 갑자기 내 허벅지를 찌르면서 옆으로 가라고 한다. 자기 친구분 앉아야 한다고. 기분이 더러워져서 그냥 내 자리에 앉으시라고 했다. 진작 비켜주지 않았냐는 핀잔이 들린다. 자리에 무슨 천세 내셨나?
이 짧은 일기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요즘 것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마냥 버릇없고 반항심 많은 한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희 아들도 알 수 있겠어요.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그런 아저씨들 제정신이 아닌 듯? 초면에 반말한 것도 어이없어. 나 같으면 화나서 안 바꿔줬을지도 몰라. 그분들 요금 더 내고 타시나 봄? 졸다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보니 웬 할머니가 지팡이로 내 다리를 꾹 누르고 있는 거야. 난 어제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사람 많은 곳에서 지팡이를 휘휘 저으면서 비키라고 때리고 가셨어. 우리 어른들은 항상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을요. 어떠세요? 청취자분들도 자주 쓰시는 말인가요? 제가 한창 놀던 시절, 대학생 시절에 어른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시면 지금이 옛날이에요? 지금이 조선시대냐고요? 요즘 세대는 달라요. 아, 왜 저러셔 정말? 아니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입 밖으로 어른께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른들의 말씀을 낡은 생각, 구닥다리 사고방식, 꼰대가 말하는 듣기 싫은 소리 정도로 대했었죠. 세월이 어느덧 25년이 넘어 제 친구들과 말을 할 땐 제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 요즘 애들 다 그래?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요. 한국에 계신 청취자분들, 한국은 유독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죠? 반면 미국은 세대 갈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오로지 저의 생각이니까. 예전에 무슨 TV 프로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얘기를 떠올려 보자면 미국의 경우도 세대 갈등은 확실히 있다. 그런데 세대 갈등이라는 게 사회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이유는 미국에선 세대 갈등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했는데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하면 세대 차이겠죠? 세대 갈등과 세대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미국에선 세대 갈등이나 세대 충돌 같은 단어 자체가 생소한 것 같아요. 또 미국에선 늘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선 그다지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과 청소년과 큰 마찰로 사회적 이슈가 있다라는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인종의 마찰은 늘 있어 왔지만요. 미국은 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세대 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마도 한국이 세계 역사상 세대 간극이 가장 큰 국가일 것이라고 소개하곤 했는데요. 이해는 가는 부분이 예전 한국의 기성세대는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겪었고 그 강렬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반면 그 자녀나 손주는 세계적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국제적 환경에서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왔고 살고 있기에 2대나 3대가 완전히 각각 다른 국가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헌데 또 저처럼 어릴 때 미국에 온 1.5세대들은 옛날에 한국의 정서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부모님과 세대 갈등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워낙에 개방적이신 분들이었기에 저는 세대 갈등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컸는데 그 시절 이민 오신 한인분들의 자식과의 세대 갈등이 되물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댁에서건 직장에서건
세대 갈등 존재하나요? 20, 30대 청년 세대와 60대 이상 기성세대가 느끼는 세대 간 인식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몇 년 전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20대는 60대 이상의 세대와 갈등을 느낀다는 응답이 89%, 30대는 82%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20대에게 갈등을 느낀다는 분들이 93%, 30대에겐 85%가 세대 갈등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녀와 부모 세대를 비교해 봤을 땐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인식이 서로 높은 특징을 보였어요.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분야로는 먼저 부모 입장에선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 패턴의 차이, 또 자녀 입장에서 보면 연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크다고 답했어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제 친구 하나가 양손잡이였는데요. 오른손, 왼손 다 쓰는. 부모님이 왼손 쓰지 말라고 하도 호통을 치셔서 애써 왼손은 안 쓰려 하지만 무의식 중에 본인도 모르게 가끔 쓰기도 했었어요. 한 번은 그 친구 집에 가서 저녁을 함께 먹는데 친구가 왼손으로 반찬을 집으려고 하니까 친구 아빠가 갑자기 젓가락으로 친구의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너무 놀랐었죠. 친구가 제 앞이라 민망했는지 주눅이 들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땐 몰랐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알았죠. 아, 그때 그런 것도 일종의 세대 갈등이었구나 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딸 무한하게 딸 친구 앞에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딸의 입장을 배려 안 하신 것 같아요. 또 제 친구 하나는 아직도 밥을 먹을 때 자기 앞에 흘린 한 톨이라도 전부 주워 먹어요. 물론 안 흘리고 먹으려고 애쓰지만 밥을 먹다 보면 반찬도 흘리고 국도 흘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흘린 걸 깨끗하게 다 먹어요. 식당의 테이블인 경우 깨름칙할 법도 한데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너무 혼나고 맞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은 곧 법이었다고 말해요.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해결 방안이 더 있겠어요. 서로 다양한 생각들을 좀 서로 더 인정해주고 이해는 못하더라도 난 저 학생과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인정해주면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세대 간 갈등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이유는 세대 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가 필요하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할 때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니까요. 왜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해야 하죠? 최근 입사한 최 사원은 가족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만 막내라는 이유로 화장실 청소를 맡게 되어 불만이에요. 으래, 청소는 막내가 해오던 전통이야. 나도 막내 땐 1년 동안 화장실 청소했어. 이 팀장은 김 차장의 말에 공감하며 그러게, 우리 때는 당연히 허드렛 일은 우리 몫이라고 생각했잖아. 시키면 군소리 안 하고 했는데 말이야. 우린 신입사원 때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맡게 되면 의무감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새 친구들은 참. 요새 MZ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세대는 이를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드렛 일부터 차근차근 일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와는 입장이 사뭇 달라요. 자, 신입사원도 들어오고 했으니 오늘 회식을 합시다.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퓨전 음식을 회식 장소로 정하고 주문한 메뉴들이 하나둘 테이블에 놓였어요. 최 사원은 가장 먼저 포크를 들고 음식들을 차례로 맛보죠. 그 모습을 보는 몇 명은 내심 마음이 불편해요. 괜스레 싫은 소리를 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식사 때 예의를 지키지 않는 후배 직원들을 보는 기성세대 선배 직원의 마음은 왠지 낯설죠. 서열주의 문화에 익숙한 대부분 기성세대에게는 예의라는 마음의 잣대가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후배 직원이라도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좋은 평판을 얻기 쉽지 않아요. 이 일은 잘하는데 저 친구 싹수가 없군. 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기 일쑤죠. 하지만 평등주의에 더 익숙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가요. 나 신입 땐 말이야. 직장 상사가 문서 작성이라도 시키면 야근까지 하면서 검토하고 또 하고 했는데 요즘 신입들은 딱 거기까지만 한단 말이야. 문서 작성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신 저희 아빠 얘기를 들어보면 기성세대는 선배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기분은 좋지 않아도 성장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기성세대일수록 칭찬보다는 질책에 더 익숙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학창시절도 그러했대요. 선생님께 칭찬받은 기억보다는 늘 꾸중 듣고 매맞은 기억이 훨씬 많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젊은 요즘 세대들은 질책보다는 칭찬에 익숙해요. 선후배들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 이해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꼰대라고 부르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과 윗세대는 합의 가능성이 정말 없는 것일까요? 20, 30대에게 노년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무엇이 연상되느냐고 물었더니 신체적 퇴화, 무기력, 질력나는 잔소리와 비생산적인 자존심, 부당함과 심술궂음, 무덤덤함을 떠올린다고 했어요. 지들도 결국 다 노년이 되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반대로 젊음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활발한 기운, 불타오르는 정열, 풋풋한 사랑, 겁없이 뛰어드는 과감함, 도전 정신을 연상한다고 했어요.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사람의 능력을 분석해 볼까요? 18세에서 25세는 혈기가 왕성하고 신체 능력이 가장 활발해 기억력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예요. 30대는 행동이 민첩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상황 대처에 대한 순발력이 좋고요. 40대는 사리 분별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데 뛰어나고 50대는 직관력이 발달해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시점을 잘 구분합니다. 60대에서 70대는 살아온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해안이 발달해 판단력과 종합력이 최고조에 이르죠. 국가 지도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를 추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력이 정점에 이른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인간의 능력은 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미국 나사에서 우주인을 선발하는 나이 기준이 최소 4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나 돌발 상황에 처했을 때 침착성과 인내,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능력은 삶의 경험으로만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대는 각기 제 소임과 역할이 있어요. 그러기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분명 건강한 사회로 조금씩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